할아버지, 제가 알바 더 할 테니까 배달은 그만하세요. 왜 할아버지가 창피하니? 지훈아, 할아버지는 괜찮아. 오히려 건강해지는 것 같아. 거짓말. 정말이야. 매일 밖에 나가니까 우울증도 안 오고 사람들도 만나고 저는 아직 달리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올해 72, 김두한입니다. 배달라이더 등록하러 간 사무실에서 직원이 제 나이를 3번이나 확인했어요. 정말 72세 맞으세요? 그럴 때마다 고개를 끄덕였죠. 주민등록증을 보여줬더니 직원 얼굴이 묘해졌습니다. 헬멧을 받아들었을 때 무게가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거울에 써보니 마치 우주복 입은 할아버지 같았죠. 옆에 있던 20살쯤 되는 청년이 피식 웃었습니다. 저도 같이 웃었어요. 안 웃으면 울 것 같았거든요. 할아버지, 스마트폰은 쓰실 줄 아세요? 그럼요. 카톡도 하고 유튜브도 봅니다. 직원이 앱 사용법을 설명했는데 화면이 너무 작아서 돋보기를 꺼냈어요. 그 모습에 또 다들 웃었죠. 하지만 이번엔 괜찮았습니다. 적어도 일자리는 구했으니까요. 중고 오토바이를 받았습니다. 판매자가 이거 연식이 좀 됐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물었죠. 제가 대답했어요. 저도 연식이 꽤 됐는걸요. 우리 둘이 잘 맞을 것 같네요. 판매자가 웃으며 10,000원을 깎아줬어요. 시동을 걸었더니 오토바이가 기침을 했습니다. 꼭 제 아침 기침 소리 같았죠. 주차장을 한 바퀴 돌았는데 균형 잡기가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자전거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젊은 라이더가 다가왔어요. 할아버지, 처음이시죠?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민수라고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25살, 낮에는 배달, 밤에는 대리운전을 한다고 했죠. 30분 동안 친절하게 가르쳐 줬어요. 악셀 잡는 법, 브레이크 거는 타이밍, 코너 도는 요령까지요. 할아버지, 무리하지 마세요. 안전이 최고예요. 고마웠습니다. 세상이 아직 따뜻한 사람들로 가득하다는 걸 느꼈어요. 첫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김밥 천국 김치찌개였어요. 식당에 도착했더니 사장님이 제 나이를 보고 놀랐죠. 어르신, 진짜 배달하시는 거예요? 네, 오늘 첫날입니다. 사장님이 김치찌개 포장을 더 꼼꼼하게 해줬어요. 국물이 안 샌다고 테이프도 2번 감았죠. 배달 가방에 넣는 것도 도와줬습니다. 아파트까지 가는 길, 신호등마다 멈춰 섰어요. 서두르면 사고 날 것 같았거든요. 도착했을 때 시간이 좀 지나 있었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김치찌개 배달 왔습니다. 문을 연 건 30대 여성이었어요. 제 얼굴을 보더니 잠시 멈칫했죠. 감사합니다. 그녀가 1,000원을 더 건넸어요. 팁이었죠. 첫 배달, 첫 팁. 기분이 묘했지만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며 생각했어요. 나쁘지 않은 시작이라고요. 대학가 배달은 활기찼습니다. 젊은이들이 가득한 거리를 지나며 저도 덩달아 젊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카페에서 커피를 픽업했는데 알바생이 물었죠. 할아버지, 정년 지나서도 일하시나 봐요. 정년이요. 저한테는 그런 게 없어요. 일할 수 있을 때까지 하는 거죠. 알바생이 엄지를 들어 보였어요. 그 작은 격려가 큰 힘이 됐습니다. 그때 캠퍼스 벤치에서 손자를 봤어요. 지훈이가 친구들과 있었죠. 헬멧을 깊이 눌렀었지만 늦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할아버지, 지훈아. 친구들이 신기한 듯 쳐다봤어요. 지훈이 얼굴이 빨개졌죠.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운동 삼아 배달도 해. 건강해지는 것 같아. 지훈이가 억지로 웃었어요.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소개했죠. 우리 할아버지예요. 정정하시죠.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고 받아주는 손자가 고마웠어요. 편의점 앞은 라이더들의 아지트였습니다. 다들 담배 피우며 수다를 떨었죠. 저는 구석에서 김밥을 먹고 있었어요. 할배, 오늘 몇 건 했어요? 10건 정도요. 오, 나보다 많네. 22살 태식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사실 10건은 그들 기준으로 적은 편이었지만 제 나이를 생각하면 대단하다고 했죠. 비결이 뭐예요? 천천히, 꾸준히. 거북이 작전이죠. 다들 웃었어요. 그때부터 제 별명이 거북이 할배가 됐습니다. 나쁘지 않은 별명이었어요. 토끼보다 거북이가 이기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민수가 커피를 건넸어요.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졸음 운전 조심하셔야죠. 젊은 친구들이 하나둘 제게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군대 이야기, 연애 상담, 심지어 주식 투자까지 물어봤죠. 저는 그들의 할아버지 같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병원 로비는 늘 붐볐습니다. 환자 보호자들, 문병객들, 그리고 배달 라이더들까지요. 삼계탕 2그릇을 들고 6층으로 올라갔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을 봤더니 헬멧 자국이 이마에 빨갛게 남아 있었죠. 배달을 마치고 나오는데 복도 끝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가세요. 급할 거 없어요. 아내였어요. 휠체어를 타고 간호사와 함께 제 쪽으로 오고 있었죠. 순간 화장실로 들어가려다가 이미 늦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절 똑바로 보고 있었거든요. 여보, 배달이 있어서 아내가 간호사에게 잠시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휠체어를 제 앞으로 밀고 왔죠. 언제부터? 일주일 됐어. 그래서 요즘 오후에만 오셨구나. 아내는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녁 늦게 병문안을 오는 이유를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기름때가 묻은 장갑을 벗기려 했지만 아내가 그대로 잡아줬어요. 고생이 많네요. 우리 총각. 30년 전 신혼 때 부르던 별명이었어요. 갑자기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간호사가 재촉했지만 아내는 제 손을 놓지 않았어요. 저녁에 올 때 붕어빵 사와요. 판 많이 든 걸로. 병원에서 단 거 먹어도 돼. 살 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먹고 싶은 거 먹어야죠. 아내가 윙크를 했어요. 68살 할머니의 윙크.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다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또 오셨네요. 일주일 만에 3번째 방문이었어요. 이 치킨집 사장님이 제일 친절했거든요. 포장도 튼튼하게 해주고 콜라도 서비스로 하나 더 넣어줬죠. 오늘은 좀 복잡할 거예요. 한강에서 축제하거든요. 괜찮아요. 천천히 갈게요. 치킨 5마리를 실었습니다. 한강공원 잔디밭으로 가는 길, 젊은 라이더들은 인도로 쌩쌩 달렸지만 저는 차도로 천천히 갔어요. 규정을 지키는 게 안전하니까요. 도착한 곳은 대학생들의 봄 축제 현장이었습니다. 음악이 시끄럽게 울렸고 잔디밭은 돗자리로 가득했죠. 주문자를 찾는 데만 10분이 걸렸어요. 여기요. 할아버지. 20대 여학생들이 손을 흔들었어요. 치킨을 건네주는데 한 학생이 물었죠. 할아버지, 힘들지 않으세요? 이 나이에 젊은 사람들 구경하니 오히려 힘이 나요. 우와, 할아버지 멋있어요. 같이 사진 찍어요.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학생들이 저를 가운데 세우고 셀카를 찍었죠. V자를 하라고 해서
어색하게 손가락을 들었습니다. 인스타에 올려도 되나요? 인스타가 뭔지는 모르지만 좋아요. 다들 깔깔 웃었어요. 한 학생이 치킨 한 조각을 건넸습니다. 할아버지도 드세요. 맛있어요. 일하는 중이라. 에이, 한 조각이잖아요. 드세요. 따뜻한 치킨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이런 작은 친절이 하루를 버티게 하는 힘이 된다는 걸 그 애들은 알까요? 새벽 배달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취객들, 시끄러운 음악, 네온 사인의 현란함. 칠순이 넘은 제가 있을 곳은 아니었지만 새벽 할증이 붙으니 못할 것도 없었죠. 골목을 빠져나오는데 또 다른 주문이 들어왔어요. 새벽 3시, 서울은 잠들지 않는 도시였습니다. 저도 잠들 수 없었죠. 달려야 했으니까요. 다음 날 점심 피크 시간, 동네 분식집은 전쟁터였습니다. 주문이 밀려 있었고 사장님은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죠. 할아버지, 이거 2개 한 번에 가능하세요? 같은 아파트예요. 그럼요. 맡겨만 주세요. 떡볶이 4그릇, 순대 3인분, 튀김 모듬. 가방이 묵직했어요. 그런데 오토바이에 시동을 거는 순간 엔진이 푸스스 소리만 내고 멈췄습니다. 아이고, 또 삐졌구나. 발로 킥을 해도 소용없었어요. 옆에서 보던 민수가 달려왔죠. 할아버지, 제가 볼게요. 민수가 이것저것 만지더니 플러그를 교체해야 한다고 했어요. 당장은 안 되니 자기 오토바이를 쓰라고 했죠. 그래도 되나? 제 건 튼튼해요. 대신 조심히 타세요. 파워가 세거든요. 민수 오토바이는 정말 달랐습니다. 엑셀을 살짝만 돌려도 튀어나갔어요. 처음엔 무서웠지만 금세 적응했죠.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예정 시간보다 5분이나 빨랐습니다. 와, 오늘 엄청 빠르시네요. 주문한 주부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평소엔 늦는다고 핀잔만 들었는데 오늘은 칭찬을 들으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오토바이가 좋아서요. 돌아오는 길 민수 오토바이를 정성껏 닦았어요. 젊은 친구의 도움이 고마웠고 이런 동료애가 있어서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일요일 저녁 한강다리 위는 정체가 심했습니다. 오토바이의 장점은 차들 사이를 비집고 갈 수 있다는 거였죠. 하지만 전 그러지 않았어요. 안전이 우선이니까요. 다리 중간쯤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노을이 너무 아름다웠거든요.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어요. 아내에게 보여주려고요. 할아버지, 뭐 하세요? 옆 차선에 멈춘 젊은 라이더가 말을 걸었어요. 노을이 예뻐서요. 낭만적이시네요. 저는 그런 거 볼 시간도 없어요. 나이 들면 달라질 거예요. 그 청년이 웃으며 먼저 출발했습니다. 저도 다시 페달을 밟았죠. 배달 가방 속 짜장면이 식기 전에 도착해야 했으니까요. 주문자는 고시원에 사는 청년이었어요. 문을 여는 순간 좁은 방 안이 훤히 들여다 보였죠. 책상 위엔 법전이 쌓여 있었고 벽엔 시험 일정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힘내세요. 젊음은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청년의 지친 얼굴이 조금 밝아졌어요. 제 작은 응원이 도움이 됐길 바라며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지훈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녁 같이 먹어요. 제가 살게요. 무슨 날이야? 그냥요. 할아버지 보고 싶어서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손자의 목소리만으로도 하루의 피로가 싹 가시는 것 같았어요. 지훈이가 고른 곳은 동네 삼겹살집이었습니다. 배달복을 입은 채로 갔더니 지훈이가 새 옷을 꺼냈어요. 할아버지, 이거 갈아입으세요. 선물이에요. 점퍼였습니다. 따뜻해 보이는 봄 점퍼였죠.
화장실에서 갈아입고 나왔더니 지훈이가 엄지를 들어 보였어요. 역시 우리 할아버지는 멋쟁이야. 삼겹살이 지글지글 구워졌습니다. 지훈이가 고기를 잘라서 제 앞에 놓아줬어요. 20살 손자가 72살 할아버지를 챙기는 모습이 대견하면서도 미안했죠. 할아버지, 제가 알바 더 할 테니까 배달은 그만하세요. 왜 할아버지가 창피해? 아니요. 걱정돼서요. 위험하잖아요. 지훈이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전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훈아, 할아버지는 괜찮아. 오히려 건강해지는 것 같아. 거짓말. 정말이야. 매일 밖에 나가니까 우울증도 안 오고 사람들도 만나고. 지훈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는 제 손을 잡았죠. 그래도 조심하세요. 할아버지가 다치면 저는 말끝을 흐렸지만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후 지훈이에게 저와 할머니가 전부였으니까요. 알았어. 조심할게.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20살과 72의 약속. 우리는 그렇게 오래도록 손가락을 걸고 있었어요. 월요일 아침 편의점 앞은 한산했습니다. 주말의 피로가 아직 가시지 않았는지 라이더들도 드문드문 있었죠. 저는 벤치에 앉아 김밥을 먹고 있었어요. 할배, 주말에 뭐 하셨어요? 태식이가 커피를 들고 왔습니다. 편의점 알바를 그만두고 전업 라이더가 됐다고 했죠. 손자랑 고기 먹었어. 오, 부럽다. 저는 하루 종일 일만 했는데 그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배달 앱을 통하지 않은 직거래 전화였습니다. 특별 배송 부탁드려요. 일반 음식은 아니고 작은 상자예요. 앱으로 주문하세요. 현금으로 5만 원 드릴게요. 1시간이면 충분해요. 태식이가 제 전화기를 들여다봤어요. 고개를 저으며 속삭였죠. 이상한 거 받지 마세요. 요즘 마약 배달의 노인분들 이용한대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5만 원이 아쉬웠지만 위험한 일에 엮일 순 없었어요. 그런데 10분 뒤 같은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10만 원. 그냥 상자만 옮기면 됩니다. 지웠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왜 하필 저한테 연락이 온 걸까요? 일반 배달 앱에서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짜장면 2그릇. 평범한 주문이었어요. 그런데 주소지가 좀 이상했습니다. 재개발 지역의 빈 건물이었거든요.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배달료가 아까워서 일단 가보기로 했죠. 건물 입구에 도착했을 때 안에서 누군가 나왔어요. 정장 차림의 30대 남자였습니다. 배달 오셨어요? 네, 짜장면 2그릇입니다. 아, 제가 아니고 3층에 계신 분이 시켰어요. 뭔가 이상했지만 일단 올라갔습니다. 3층 복도는 어두웠고 대부분의 방이 비어 있었어요. 302호 앞에 섰는데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배달 왔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문을 밀고 들어갔더니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신 테이블 위에 10,000원짜리 5장과 쪽지가 있었죠. 음식은 놓고 가세요. 잔돈은 팁입니다. 돈을 받고 나오는데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여러 명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왠지 불안해서 빨리 내려가려 했지만 계단에서 마주쳤죠. 검은 옷을 입은 남자 셋이었어요. 그들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짜장면 배달이요. 수고하셨어요. 그들이 지나갔지만 등 뒤가 서늘했어요. 밖으로 나와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었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뭔가 잘못된 일에 연루된 것 같았어요. 퇴근하고 집에 왔더니 문 앞에 검은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웃이 놓고 간 건가 싶어 열었더니 현금 10만 원과 쪽지가 들어 있었어요. 어제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부탁드립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어제 그 건물에서의 일과 관련이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돈을 다시 봉투에 넣고 한참을 고민했죠.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하지만 뭘 신고한단 말입니까? 짜장면을 배달했는데 팁을 많이 받았다고요. 전화가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김두한 씨죠? 누구신지 어제 만났잖아요. 앞으로 가끔 부탁할 일이 있을 겁니다. 전 그냥 배달원입니다. 이상한 일은 상대는 웃었어요. 차가운 웃음이었죠.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냥 물건 배달입니다. 대가는 확실히 드릴게요. 싫습니다. 김두한 씨 손자분이 대학 다니시죠? 등록금이 비싸던데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이들이 제 가족까지 조사했다는 게 무서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대신 병원에 계신 부인도 조심하셔야 할 겁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불을 켰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밤새 뜬 눈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4시쯤 문득 아들 사진을 봤어요. 이런 일에 굴복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용기를 내야 했어요. 적어도 시도는 해봐야 했죠. 고민한 끝에 결심했습니다. 아침을 먹고 경찰서로 향했어요. 민원실 젊은 경찰관이 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짜장면 배달했는데 돈을 많이 받았다고요. 그게 아니라 분명 뭔가 이상한 증거가 있으신가요? CCTV라던가 녹음이라던가 없었습니다. 그저 느낌과 협박 전화뿐이었죠. 경찰관이 컴퓨터에 뭔가 입력하더니 말했어요. 일단 접수는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범죄가 없으면 가족을 위협했습니다. 녹음은 하셨나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찰관이 동정하는 눈빛으로 봤어요. 어르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마 장난 전화일 거예요. 이상한 전화 오면 바로 신고하세요. 경찰서를 나왔을 때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돌아서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문자였습니다. 경찰은 도움이 안 될 겁니다. 우리 제안을 다시 생각해 보시죠.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그들이 제 행동을 다 지켜보고 있다는 게 소름 끼쳤습니다. 아내를 만나러 병원에 갔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아내가 환하게 웃었어요. 왔어요? 오늘은 일찍 왔네. 오늘은 일 좀 쉬려고. 아내 옆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왔죠. 평화로운 오후였지만 제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했어요. 당신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아. 그냥 좀 피곤해서. 아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주름진 손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거짓말. 우리가 몇 년을 살았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모든 걸 털어놓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아내를 걱정시킬 순 없었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온 게 아니라 정장 차림의 남자였어요. 어제 건물에서 본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병실을 잘못 찾았네요. 남자가 나가면서 저를 흘끔 봤어요. 경고였습니다. 언제든 아내에게 접근할 수 있다는. 누구야? 몰라. 병실 잘못 찾았대. 아내는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제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이들이 정말로 아내를 해칠까요? 아니면 그저 협박일까요? 알 수 없었어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문 앞에 또 봉투가 있었습니다. 이번엔 돈이 아니라 사진이었어요. 지훈이가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사진, 아내가 병원 정원을 산책하는 사진, 그리고 제가 배달하는 사진. 쪽지도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첫 번째 만난 곳. 거절하지 마세요.
손이 떨렸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혼자 힘으로는 이들을 당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가족을 위험에 빠뜨릴 순 없었어요.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녹음 앱을 찾았어요. 이번엔 증거를 남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훈이에게 문자를 보냈죠. 오늘은 도서관 가지 말고 집에 있어. 왜요? 무슨 일 있어요? 그냥 할아버지 부탁이야. 지훈이는 더 묻지 않았어요. 착한 녀석이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오후 3시까지 6시간. 그 시간 동안 뭘 해야 할지,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할아버지, 오늘 일 안 하세요? 같이 점심이나 먹어요. 민수야. 목소리가 떨렸나 봅니다. 민수가 걱정하며 물었어요. 할아버지, 무슨 일 있으시나요? 목소리가. 민수야, 혹시 시간 있으면 좀 만날 수 있을까? 당연하죠. 지금 갈게요. 젊은 친구의 목소리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게 위로가 됐어요. 하지만 민수를 위험에 빠뜨릴 순 없었죠. 조심스럽게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민수가 달려왔습니다. 헬멧도 벗지 않은 채 숨을 헐떡이며 왔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편의점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민수가 커피 2잔을 사왔어요. 따뜻한 커피를 마시니 조금 진정이 됐죠. 민수야, 혹시 배달하다가 이상한 제안 받은 적 있니? 어떤 이상한 제안이죠? 앱 말고 직접 연락 와서 비싼 값에 뭔가 배달해 달라는.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테이블 너머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할아버지, 설마 그런 연락 받으셨어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거 다 불법이에요. 작년에 제 선배도 그거 하다가 어떻게 됐는데 경찰에 잡혔어요. 마약 운반이었대요. 전과자 됐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역시 제 직감이 맞았어요. 민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그런 사람들이랑 엮이면 안 돼요. 위험해요. 그런데 민수야, 이미 좀 엮인 것 같아. 민수의 눈이 커졌어요. 조심스럽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건물에서의 일 협박 전화, 가족 사진까지요. 민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지금 당장 경찰서 가요. 이미 가봤어. 증거가 없다고. 그럼 증거를 만들어야죠. 오늘 오후에 만나기로 했다고요. 응, 3시에. 민수가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뭔가 열심히 검색하더니 보여줬습니다. 이거 보세요. 몰래 녹음하는 앱이에요. 옷에 숨길 수 있는 소형 카메라도 있고요. 그런데 위험하지 않을까? 제가 멀리서 지켜볼게요. 할아버지한테 무슨 일 생기면 바로 경찰 부를게요. 25살 청년이 72살 노인을 지켜주겠다고 했습니다.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어요. 약속 시간에 맞춰 도착했습니다. 건물 앞에는 검은 승용차가 서 있었어요. 문이 열리고 정장 차림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며칠 전 봤던 그 남자였죠. 김두한 씨 오셨네요. 주머니 속에서 민수가 준 녹음 앱을 켰습니다. 화면을 안 보고도 할 수 있도록 연습했었죠. 뭘 원하는 거요? 간단해요. 가끔 물건 좀 옮겨주시면 됩니다. 무슨 물건인데? 남자가 웃었어요. 차가운 미소였죠. 그건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옮기기만 하면 됩니다. 싫다고 하면. 남자가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화면에는 지훈이가 있었습니다. 실시간 영상이었어요. 도서관이 아니라 카페에 있었죠. 집에 있으라고 했는데 젊은 애들은 말을 안 듣죠. 우리 직원이 바로 옆 테이블에 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들은 정말로 지훈이를 해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알았어요. 하겠습니다. 잘 생각하셨어요. 첫 배달은 내일입니다. 남자가 봉투를 건넸어요. 안에는 현금 50만 원과 주소가 적힌 종이가 있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여기서 물건을 받아 이 주소로 가져가세요. 간단하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남자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하시면 돈은 계속 드릴게요. 가족도 안전하고요. 차가 떠났습니다. 건물 뒤에서 민수가 뛰어나왔어요. 할아버지, 다 녹음했어요. 이거 가지고 경찰서 가요. 아니야. 못 가. 왜요? 지훈이가 위험해. 저 사람들 진짜야. 민수가 주먹을 쥐었어요. 분한 표정이었지만 어쩔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다른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말없이 검은 배낭을 건넸습니다. 무거웠어요.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지만 좋은 물건은 아니겠죠. 1시간 안에 도착해야 해요. 늦으면 안 됩니다. 주소는 강남의 오피스텔이었어요. 평범한 곳이었죠.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엑셀을 잡았어요. 가는 내내 경찰차만 보면 심장이 뛰었습니다. 혹시 검문이라도 하면 어쩌나, 사고라도 나면 어쩌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오피스텔에 도착했을 때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어요. 1502호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죠. 문이 열렸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처럼 보이는 여자였어요. 배달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자가 배낭을 받아갔어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너무나 평범하게 마치 일반 배달처럼 끝났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범죄일까? 그냥 물건을 옮긴 것뿐인데.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죄책감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문자가 왔어요. 잘하셨습니다. 계좌 확인해 보세요. 통장에 30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일반 배달 이틀치 수입이었어요. 돈을 보니 더 비참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었죠. 이틀 만에 아내를 찾았습니다. 죄책감에 얼굴을 제대로 못 들었어요. 아내는 제 손을 잡고 말했죠. 당신 요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 눈밑이 시커멓잖아요. 아내가 제 얼굴을 어루만졌어요. 그 손길이 너무 따뜻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런 아내를 속이고 있다는 게 괴로웠어요. 여보, 나 요즘 돈 좀 벌었어. 병원비 걱정 안 해도 돼. 정말 배달이 그렇게 잘 돼요. 응, 요즘 주문이 많아. 아내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봤지만 더 묻지는 않았어요. 대신 제 손을 꽉 잡아줬죠. 무리하지 마요. 돈보다 당신이 더 소중해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모르고 있었어요. 제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위험한 일에 발을 들였는지. 병실을 나올 때 복도에서 낯익은 얼굴을 봤어요. 검은 정장의 남자였습니다. 그가 손가락으로 비자를 만들어 보였어요. 두 번째 배달이 있다는 신호였죠. 이번엔 더 먼 거리였습니다. 서울에서 인천까지. 배낭도 더 무거웠어요. 등에 지고 가는 내내 죄악감이 짓눌렀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생각했어요. 이 안에 뭐가 들었을까? 마약일까? 돈일까? 아니면 더 나쁜 것일까? 알고 싶지 않았지만 궁금했습니다. 휴게소에서 잠시 쉬었어요. 화장실에 가려고 배낭을 내려놓는데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김두한 씨. 놀라서 돌아봤더니 젊은 남자였어요. 형사 같은 느낌이었죠. 누구세요?
따로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자가 신분증을 보여줬어요. 정말 형사였습니다. 국가정보원이라고 했죠. 저희가 김 씨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협조해 주시면 도와드릴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뭔지.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잡히는 건가? 감옥에 가는 건가? 온갖 생각이 들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김 씨는 피해자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배우예요. 형사가 명함을 건넸어요. 이 번호로 연락 주세요. 가족 안전도 보장하겠습니다. 그럼 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계속하세요. 평소처럼요. 우리가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증거를 더 모아야 해요. 다음 배달 때 연락하겠습니다. 형사가 떠났습니다. 명함을 쥔 손이 떨렸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형사를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이들 말을 들어야 할까요? 목적지는 인천항 근처 창고였습니다. 스산한 곳이었어요. 컨테이너들이 즐비하고 인적은 드물었죠. 창고 문이 열렸습니다. 외국인들이 나왔어요. 중국어인지 러시아어인지 모를 말을 했죠. 배낭을 건네주자 그들이 안을 확인했습니다. 순간 안을 들여다봤어요. 하얀 가루가 든 봉지들이었습니다. 마약이 확실했어요. 손이 덜덜 떨렸지만 모른 척 했습니다. 돌아서려는데 한 명이 제 팔을 잡았어요. 무서웠습니다. 혹시 제가 뭔가 잘못한 걸까요? 그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돈이었습니다. 달러였죠. 100달러짜리였어요. 팁이라며 쥐어줬습니다. 받기 싫었지만 거절하면 더 의심받을 것 같아 받았어요. 창고를 나와 오토바이에 올랐을 때 멀리서 누군가 사진을 찍는 게 보였습니다. 국정원 형사일까요? 아니면 조직원일까요? 그때 전화가 왔어요. 지훈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디세요? 같이 저녁 먹어요. 아, 지훈아. 할아버지, 오늘은 좀. 왜요? 어디 아프세요? 아프다고 하면 더 걱정할 것 같아 그냥 바쁘다고 했어요. 지훈이가 실망하는 게 들렸지만 지금은 만날 수 없었습니다. 이런 더러운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마약을 직접 봤다는 충격, 그리고 이제는 공범이 됐다는 죄책감. 잠을 잘 수 없었어요. 계속 그 하얀 가루가 눈앞에 아른거렸죠. 천장만 바라보다가 국정원 형사의 명함을 꺼냈어요. 한참을 망설이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두한 씨,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와주겠다는 거 진짜나요? 물론입니다. 내일 오전에 만나죠. 전화를 끊고 나니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무서웠습니다. 이 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될까요? 아침 7시 문 앞에 또 봉투가 있었습니다. 이번엔 편지였어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부산까지. 거절하면 알잖아요. 부산이라니. 더 큰 건이었어요. 형사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부산 배달 지시가 왔어요. 완벽합니다. 우리가 다 준비했어요. 평소처럼 하세요. 오전 10시 약속 장소에 도착했어요. 이번엔 큰 가방이었습니다. 들어보니 상당히 무거웠죠. 정작 남자가 말했습니다. KTX 표 준비했어요. 부산역에서 오토바이도 대기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역으로 향했어요. 플랫폼에서 민수를 봤습니다. 걱정스러운 얼굴로 절 보고 있었죠. 할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응, 오늘이 마지막이야. 민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무슨 일 있으면 꼭 연락하세요. 제가 달려갈게요. KTX에 올랐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신문을 읽고 있었어요. 평범한 승객인 줄 알았는데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김두한 씨, 전 국정원입니다. 걱정 마세요. 그제야 조금 안심이 됐어요. 혼자가 아니구나. 누군가 지켜주고 있구나. 부산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1시였습니다. 역 앞에 준비된 오토바이를 타고 항구로 향했어요. 목적지는 컨테이너 창고였습니다. 창고 앞에 검은 승용차들이 여러 대 서 있었어요. 뭔가 큰 거래가 있는 것 같았죠. 가방을 들고 들어가려는데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경찰이다. 아무도 움직이지 마. 순식간에 경찰들이 들이닥쳤어요. 총을 든 특공대까지 있었죠. 범죄자들이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 형사가 저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어요. 김두한 씨 수고하셨습니다. 덕분에 국제마약 조직을 잡았어요. 전 처벌받나요? 아닙니다. 협박당한 피해자고 수사에 협조하셨잖아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끝났구나. 정말 끝났구나.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지훈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뉴스 봤어요. 할아버지가 영웅이래요. 무슨 소리야? 국제마약 조직 검거에 결정적 역할을 한 배달 라이더라고 나와요. 형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이제 아무도 김 씨를 건드리지 못할 거예요. 서울로 돌아오는 KTX 안에서 잠이 쏟아졌습니다.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잠이었어요. 저녁에 병원에 도착했을 때 병실 앞이 시끌시끌했습니다. 기자들이 와 있었어요. 김두한 씨, 인터뷰 좀. 용기 있는 결정이셨어요. 병실로 들어가자 아내가 눈물을 글썽이며 절 봤어요. 당신, 텔레비전에서 다 봤어요. 미안해. 말 못해서. 미안하긴요. 자랑스러워요. 아내가 절 꼭 안아줬어요. 따뜻했습니다. 정말 따뜻했어요. 지훈이도 달려왔죠. 할아버지, 진짜 대단해요. 친구들이 다 할아버지 멋있대요.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비록 병실이었지만 오랜만에 행복했어요. 일주일 후 정부에서 포상금이 나왔습니다. 5천만 원이었어요. 병원비를 낼 수 있었고 월세도 해결됐죠. 다시 배달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거리에서 사람들이 알아봤거든요. 뉴스에 나온 그 할아버지. 사인해 주세요. 부끄럽지만 뿌듯했습니다. 민수와 다른 라이더들도 박수를 쳐줬어요. 할배가 우리 배달계의 영웅이에요. 민수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할아버지, 제가 그날 녹음한 거 경찰에 제출했어요. 도움됐대요. 고마워, 민수야. 자네 덕분에 용기 낼 수 있었어. 무슨 소리예요? 할아버지가 대단하신 거죠. 72살에 시작한 배달일. 처음엔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지만 이제는 당당한 직업이 됐어요. 다시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봄바람이 헬멧 틈으로 들어왔어요. 이제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아내가 퇴원했어요. 병원을 나서며 제 팔을 꼭 잡고 말했죠. 이제 같이 걸을 거예요. 햇살이 우리를 비췄습니다. 지훈이는 친구들에게 자랑했답니다. 우리 할아버지 뉴스 나온 분이야. 멀리서 그 모습을 보니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민수가 농담했죠. 할아버지, 이제 우리 대장님이네요. 그래, 오늘은 내가 치킨 쏜다. 편의점 앞에서 동료들과 치킨을 나눠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크게 웃었어요. 밤이 되어 다시 도로에 올랐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바빴고 사람들은 저마다의 삶을 살고 있었죠. 저도 여전히 배달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이 나이에도 이 모습으로도 존엄을 지킬 수 있다는 걸. 나는 김두한, 72살. 저는 아직 달리고 있습니다.